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0년) 만에 단독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는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를 만나 강서 발전을 위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찍 핀 봄꽃들이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제안한 부산 지역 주요 의제 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4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부터 단독 선거구가 된 강서구 선거구인데요. 이곳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강서구를 위해 두 후보는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장동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서구 선거구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다시 단독 선거구로 22대 총선을 치릅니다.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첫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선 북강서 을에서 내리 3선을 한 김도읍 의원이 이제 강서구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변성환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출마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체된 강서구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이런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걸 분명히 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 모토가 구호가 확 바꿉시다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확 바꾸고 변화 없고 변변이 제대로 변하지도 못하는 그런 강서의 12년 이것도 확 바꾸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확 바꾸는. 4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그동안의 경험, 정부와의 소통 능력 등을 발휘해 변화의 기로에 선 강서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고향 강서는 지금 일대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고향 강서가 미래도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패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또 중앙정부와 기왕에 해왔던 소통 능력, 또 앞으로 여당 중진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행시 출신 행정 전문가 변성환 후보와 사시 출신 법률 전문가 김도읍 후보. 변 후보는 30년 공직생활 전문 분야였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서구에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서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들어 낙동강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것이 1호 공약입니다. 강서를 특별자치구로 좀 만들어서 글로벌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법안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구와 관련된 법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우리 강서에 어떻게 보면은 발전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입니다. 공항 부분입니다. 김해식 공항을 완전히 좀 이전한 문제와 관련된 단초도 저희들이 법을 통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도시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두바이나 송도를 능가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권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 권한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프리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 한편 김도읍 후보는 강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 강서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최첨단 항만, 공항, 철도가 겸비된 세계 최고의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 또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 그린 데이터 집적단지, 이런 걸로 또 그 항공 클러스터, 이런 양질의 일자리와 대단지 주거 아파트가 상승 효과를 내면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부산의 중심이 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크게 구설에 오르지 않으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역할,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래 보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 특히 젊은 층이 집중된 신도시 주민이 70%를 이루고 있어 민주당 표심이 두터울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반면 김도읍 후보에 많은 표를 던졌던 북구 금곡동과 만덕동이 북구 을로 분구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김 후보가 지역 토박이란 점, 국회와 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점 등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이어집니다. 강서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총선을 20일 정도 앞둔 여야 양당은 후보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3월에 들어서 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SNS 뉴스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여야 양당의 검색량을 비교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8일까지 검색량은 더불어민주당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색량의 격차가 가장 많은 날은 3월 6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격차가 벌어진 날은 3월 13일로 강북을의 박용진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전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발언이 화제가 된 시기입니다. 이후 전봉주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를 활용해 여야 양당을 분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먼저 연관어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관련 단어가 연관어로 뜹니다. 대구 중랑구에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것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돈이라는 연관어도 눈에 띕니다. 우선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천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취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연관 검색으로 돈이라는 단어가 뜬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친명과 친문, 이른바 명문 갈등 등 당내 내용으로까지 번진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로 상징된다는 풀입니다. 미래당이라는 단어도 더불어민주당 연관으로 관심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양당의 긍부정 분석은 어떨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0%, 72%로 부정평가가 비슷했습니다. 가장 큰 글씨인 논란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비판, 의혹, 승리 등의 단어가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폄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탈락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부산 진구 을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를 맛본 뒤 수영구에 재배치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현욱 후보가 20일 수영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영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영구 선거구는 유동철, 정현욱, 장해찬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턴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린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순 없겠죠. 여느 해보다 일찍 핀 봄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신평장림공단 안에 있는 한 공장. 앞마당에 있는 벚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가지마다 아이 주먹만한 연분홍 눈꽃송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40살 가까운 이 벚나무는 주변 벚나무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울타리의 개나리도 활짝 폈습니다. 이보다 먼저 핀 목련은 어느새 꽃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변. 들녘 큰 연녹색 유채꽃이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둑엔 쑥 캐는 안악들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짜다가 이제 한 번씩 캐고 집지 내 못 캐요. 허리가 아프니까. 오늘 이 쑥 캔 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도다리 쑥국끼리 먹어야지. 이만큼 캐잖아요.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봄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22일 벚꽃이 개화해 다음 주말이면 이곳 낙동강 대저 생태공원변 둑길 벚꽃나무들도 모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닷새 이른 개화입니다. 하지만 기온 편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넘겼지만 불과 나흘 만에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8도로 급락했습니다. 기상청은 벚꽃이 피는 22일부터 기온이 오르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반까진 흐리고 비가 오길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총 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여행사들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숙박형, 콘텐츠형, 전세기형으로 숙박형은 1인당 최대 3만 원, 콘텐츠형은 한 건당 최대 15,000원, 전세기형은 한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도심 축제, 부산항 축제 등 부산시가 지정하는 축제를 활용한 관광 상품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일제강점기 부산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사관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역사관은 역사관 교육 강사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청각 교육과 태극기 파우치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되고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곳곳에서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선거 관련 이슈들을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월 이곳에 총선 예비 후보의 홍보물이 배포됐습니다. 발송된 홍보물은 1,200여 통. 그런데 다음 날 우편 배달부는 우편함에 홍보물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보는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아파트 경비원이 수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가 미진하다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비 후보의 홍보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사건이라며 경찰청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 말대로 그런 식의 단순하다면은 벌써 끝났겠죠. 근데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같은 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선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가야공원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던 중 상대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전직 보좌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쳤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일동은 국민의힘과 이 같은 선거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힘과 이현숙 후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직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 나무가지치기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2일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김도읍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벚나무 가지가 앙상합니다. 주변 나무는 멀쩡해 대조를 이룹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자 이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해당 건물주의 민원으로 가지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후보 측도 현수막이 걸리기 전 가지치기가 된 상황이라며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수목은 공원 녹지에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식 후보 등록 이전부터 선거운동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제안한 부산 지역 주요 의제 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제안된 10개 의제 중 수용 불가 입장의 정당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은 당론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지난 2월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5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해 7개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와 시민안전, 민생안전 등 크게 5개 분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정책과 노원전 수명 연장 및 핵폐기장 금지, 환경영향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는 지방은행과
지역화폐 활성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10개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부산시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가지 의제에 대해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용량을 대폭 감축하고 GTX는 수도권 교통과밀 문제 해소 및 탄소 중립 차원에서 추진하되 부울경 메가시티와 광역 교통망 확충을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역 순환경제 3법 시행으로 부산 지역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의제는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해 금융 약자 보호와 자금 유출 방지를 실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보다 공천이 부각되었다며 각 정당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혹은 우리 지역사회의 삶은 나아질 수 있느냐,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또 시민의 안전, 이런 지역 경제, 이런 모든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실종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받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